오늘 시장은 이제 그 뭐 좀 쉬는 분위기가 역력하죠. 예, 그래서 뭐 크게 이제 상승을 해서 가는 그런 지수 흐름도 좋지만 오늘처럼 이제 지수가 안정돼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속에서 개별 종목들의 그런 흐름이 좋다면 장세 자체는 뭐 여러 가지로 수익의 기회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투자 심리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도 역시 이제는 경기 관련주에 좀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경기 관련주가 가더라도 과거에도 보면 이제 실적이 좀 좋은 종목부터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과정 속에서 실적이 나쁘더라도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주가가 먼저 바닥을 치고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실적이 뭐 아주 탄탄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좋아할 그런 그 블루칩성 종목을 좀 갖고 왔다면, 오늘은 이제 그 경기 때문에 좀 실적이 안 좋아졌다가 앞으로 또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보유 포트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보유 포트 종목들 보시면은 대체로 좀 큰 무리는 없는 그런 가운데 지금 그 브리텍이 고가를 넘어갔는데요. 뭐 그 종목은 나중에 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 보실 종목은 바로 이제 OSP라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잘 보시면은 이 차트가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OSP, 이 종목은 보시다시피 1차 상승 이후에 주봉이에요. 주봉이 음선 양선을 보이다가 지난 자리에서 이번 주부터 여기 저항선 돌파를 해서 갭으로 띄워놓고는 이런 식의 이제 양선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봉상의 그림이기 때문에 이 패턴은 뭐 ABC 패턴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N자형 패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 눌린 게 별로 깊지 않기 때문에 N자형 맞나 싶을 정도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상승해서 여기서 상승형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로 상승하는 그 그림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은 뭐 어쨌든 그 봄철은 음식료나 소비 이런 쪽에 이제 2분기는 계절이기 때문에 소비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선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음식료주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종목이 바로 이 OSP죠. 새로운 어떤 시장에 있죠. 바로 뭐 개나 고양이 이런 쪽의 사료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애완동물이나 이런 반려견 또 반려묘라고 하죠. 그래서 그 가족과 같은 그런 그 애완동물들을 이제 기르는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종목 상대적으로 큰 성장 산업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수익 극대화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편입할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입할 종목은 지금 14만 9,80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바로 효성화학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보고 계신 차트는 바닥에 쫙 깔려 있죠. 그래서 바닥에 쫙 깔려 있는데 이게 바닥을 만든 모양입니다. 이 종목도 이것도 이제 차트가 주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진정한 바닥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종목 2020년 대략 6, 7월 정도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대략 만으로 1년 한 18개월 정도 전후에 조정을 이렇게 받은 거고요. 보통 우리나라의 경기 사이클을 볼 때 이제 상승은 30개월, 조정은 대략 24개월 정도 잡는데요. 이번 파동은 이제 그 상승 파동이 짧았기 때문에 내려오는 파동도 상대로 짧아서 18개월 정도 전후에 조정이 나왔다면 이제는 턴어라운드가 될 그런 자리고, 또 이 효성화학은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학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리가 이제 나오게 되면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은 뭐 PP라고 하는데 잘 모르시고요. 그냥 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라고요. 그 화학주이기 때문에 폴리프로필렌 뭐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프로필렌을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라서 결국 그 화학이라는 게 이제 그 경기가 좋아지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자동차도 그렇고 가전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생활용품도 그렇고요. 만드는데 이제 소재로 사용이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경기 회복되면은 자연히 이제 화학주들의 실적 호전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은 이제 그 수익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작년에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요거 주목하셔야 돼요. 숫자를 보면은 2022년에 적자 3,300억이 찍혀 있습니다. 영업 적자. 근데 매출은 꾸준히 늘어서 2조 8천억 유지하고 있고 올해도 이제 매출액 한 대략 15% 이상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난해 이제 이렇게 많은 적자를 털어내고 올해는 흑자 전환한다는 거고요. 이 흑자 전환이 내년도에 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올해는 1,600억 흑자로 돌아서고 내년도에는 3천억 정도 전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런 점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를 얘기할 땐 항상 화학이나 철강주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생쇼 매니저님 벌써 눈치를 채시고 철강주들을 많이 또 담고 계신 그런 포트에 넣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뭐 저는 또 이분들과는 조금 뭐 비슷한 그 계열이긴 하지만 경기 턴어라운드 시점에서의 화학주, 소재주에 관심을 두면서 오늘 효성화학을 편입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준비된 자료는 바로 효성화학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지금 경기가 사실은 침체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다들 그 소비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경기 침체가 아니니까 결국 경기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거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효성 TNC라고 하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리오프닝 최대 수혜라고 지금 찍어놨어요. 그럼 왜 효성 TNC를 안 갖고 오고 효성 화학을 갖고 왔냐? 효성 TNC가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여기 보면 효성 TNC가 이제 뭐 섬유 이런 쪽을 만드는 회사이니까요. 네, 옷 만들 때 들어가는 소재, 또 뭐 여러 가지 요즘에는 뭐 탱크라든지 플라스틱 소재들이 첨단 그런 소위 제품들의 주요 소재로 많이들 늘어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차량 경량화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도 철보다 더 강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받는 그런 그 소재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들이 이렇게 좋아지고요. 이 효성 첨단 소재 얘기가 나와 있죠. 1분기는 타이어 코드 성수기이기 때문에 올라온다, 실적이 좋아진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효성화학도 결국은 이런 그 관련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과 함께 올해 실적 우리 흑자 전환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그래프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난해 이제 실적이 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올해는 실적이 반등할 것이다. 이것은 경기 흐름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흐름이 좋아지게 되면은 결국 뭐 크게 과거처럼 호황으로 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최악의 국면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경기가 이제 경기 하강 속도가 둔화되면서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하죠. 우리 신문에 과거에는 뭐 연착륙이니 또는 경착륙이니 이런 말을 썼는데요. 이번에는 그게 이제 없을 무자를 써서 무착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착륙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을 깊게 안 벗고 위에서 눌림목을 만들고 재상승하는 그런 구조로 경기 흐름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라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경기 관련주들도 좀 과하게 지금 그 경기 침체를 대비 빠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그 가격 메리트도 있고 또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실적도 빨리 회복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서 오늘 화학주 하나 갖고 왔습니다. 효성화학이고요. 제자로 가서 질문 받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기 이제 침체에서 이제 약간 회복 국면에 네.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네. 경기 민감 업 섹터들 네. 좀 그쪽에 주목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이제 철강이 먼저 좀 네. 치고 올라가고 있고 네. 지금 이 중국의 뭐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 뭐 양회를 앞두고 이제 좀 기대감이 또 같이 시클리컬 업종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양회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본다면은 이제 많은 국가들이 지금 상당히 좀 경기가 아직까지는 좋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뭐 중국 쪽 이슈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신흥국들 좀 앞으로의 이런 좀 이 시클리컬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업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나 좀 요인들, 좀 바라볼 만한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뭐 지금 뭐 모두의 이제 중국의 부양책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항상 이제 고유가 시절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건설 투자를 포함해서 건설 집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경기 과열 때문에 뭐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은 그렇고 또 하나는 유럽의 경우에도 지금 전쟁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많지만은 거기도 이제 뭐 휴전 가능성도 있고 또 휴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제 사실 전쟁이 끝난 거랑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공식적으로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뭐 더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외부 악재들이 보통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는 경기부양책 효과가 약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유럽의 경우에도 경기가 뭐 썩 좋은 것은 아니라서 부양적 그런 그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튀르키예 관련해서 아무튼 뭐 많이 부서졌으니까 또 부서진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복원하거나 복구하는 과정들이 또 필요할 거에 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그런 포인트를 갖고 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을 때의 부양책은 금리를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지출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재정 지출을 통한 부양책들이 결국 화학이나 철강 이런 경기 관련주들의 호재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종목 목표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종목 목표치 1차 목표치 17만 원, 2차 목표치 25만 원, 손절 라인 13만 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